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기정신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진행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병은입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행복한 우리 동네 의원이라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조기정신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게 조기정신증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닐까요? 어쩌면 제 외래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때로 20대, 바로 젊은 친구들을 저는 주로 만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떤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을, 힘든 정신적 경험을 했을 때 제게 와서 묻곤 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닐까요? 때로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미친 건 아닐까요?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니냐, 미친 건 아닌 것 아니냐, 도대체 어떤 마음의 아픔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할까요? 자, 오늘 그 얘기 전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조기 정신증이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조기 정신증적 증상을 보일 때 제게 와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처음 포스터 하나를, 미국에서 나온 포스터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해 주면서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나온 얘기는 당신의 차가 고장나면 당신은 60분 이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차가 고장났어. 60분 이내에 온다? 아마 이 보험회사는 망할 겁니다. 한국에서 30분 이내,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보험회사가 출동해서 빨리 차를 견인해 가서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마 60분이 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당신은 18개월 정도 걸려서 도움을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로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 제가 아주대학에 있을 때 한번 이 조사를 참여해서 한국에서 한번 실시해 봤었는데요. 한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직 연구된 건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2년? 무슨 얘기냐? 우리는 마음이 아픈데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몸이 아플 때는 우리는 참 도움을 빠르게 받습니다. 심지어 차가 고장나면 이렇게 빨리 도움을 받는데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픈데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자,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요.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까요? 예, 참 많이 질문해요. 제가 강의할 때. 주로 어디과 가서 치료받을까요? 성인이라면 주로 내과에 가겠죠. 예, 내과에 갑니다. 아이들이 뭐 사촌이 땅 샀다고 배가 아파하진 않겠죠. 어른들에 해당되겠죠. 아니면 누군가 되게 잘 돼서 시샘이 나서 배가 아파. 그런데 우리는 내과에 갑니다.
내과에 가서 어른들 같은 경우 무슨 검사를 받을까요? 반복적으로 배가 아프면. 예, 맞습니다. 주로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진단명도 거의 비슷한 게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가게 되면. 예, 신경성 위염, 스트레스성 위염. 그 얘기 뭘까요? 위염인데, 배가 아픈데 위염이야. 그 원인이 뭐다? 신경성, 스트레스성. 그런데 우리는 마음 아픈 걸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한마디로 우리는 쪼잔한 거죠. 그렇지만 왜 우리는 이걸 인지하지 못할까? 마음 아픈 걸. 예, 맞습니다. 내 일이라면 잘 몰라요. 근데 남의 일이라면 옆집 사람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 사서 배가 아프다면 당연히 알아요. 저거 저 사람 속이 좁아서 그래.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근데 내 일로 닥치면 잘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사촌이 땅 산 거 얼마든지 나는 축하해 줄 수 있어. 그냥 나는 배가 아플 뿐이야. 어떤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수학 시험만 앞두면 배가 아픈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매일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배가 아프다고 해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데 이거를 꾀병으로 본다든지 마음 아픈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꾀병이라. 때로는 진짜 배 아픈 걸로 봐서 소아과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 마음 아픈 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신체, 몸 아픈 것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마음 아프고, 마음 아플 때 우리는 정신과에 가는 걸 꺼려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정신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싫어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 보고 당신 아이가 좀 이상하니,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당신 아이가 좀 이상하니 정신과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과 의사인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머뭇거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과는 왜 가기 어려운 곳이 됐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거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정신질환, 마음이 아픈 건 정신질환이니까요. 정신질환을 앓는 것이 두려운 걸까? 정신과에 간다는 게 두려운 걸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봐. 아니면 혹시나 정신병원에 입원당하고, 흔히 정신병원 하면 우리는 감금과 언덕 위의 하얀 집처럼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약화됐지만 세 가지가 다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은연중에 정신과, 정신병원 입원,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입원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신과를 꺼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정신과 하면 왠지, 정신질환 하면 왠지 혐오의 대상이 되고 꺼려지는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마음의 아픈 증상, 가벼운 정신질환마저도 우리가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정신과에 가라가 아니에요. 마음도 아플 수 있으니까 마음을 돌봐야 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픈 마음을, 정신질환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마음도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또한 돌봐야 되고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이 또 질문을 해요. 도대체 마음은 왜 아프죠? 마음은 왜 아플까요? 어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바로 이 원인 모델을 말했어요.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어로 한다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영적 모델이죠.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합쳐져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까요? 생물학적 원인. 예. 이것은 유전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태어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뇌 기질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원인은 뭘까?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때 심리적 외상이라든지 그때 겪었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관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든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질병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원인이다. 이거는 종교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산다는 의미는 뭐지? 아니면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배제당하고 사회적 원인과 비슷하지만 좀 더 영적 차원의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도 나누지만 그 전에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렇게 세 가지로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여러 뇌 기질적, 뇌의 문제라든지 신경전달 물질 또는 뇌 기질의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정신질환은 어떻게 분류할까? 미국 정신의학회가 분류한 체계입니다. 2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죠. 첫 번째는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장애 같은 신경발달장애. 그리고 두 번째,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세 번째, 조울증이라고 하죠. 양극성 및 관련장애. 네 번째, 우울장애. 다섯 번째, 불안장애. 여섯 번째, 강박 및 그와 관련된 장애. 일곱 번째가 바로 PTSD,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많은 잠 못 자는 거, 수면과 관련된 거, 성과 관련된 거, 분노 조절에 관련된 문제 또는 중독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22가지로 정신질환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을 분류하고 정신과 진단을 근데 왜 내리지? 왠지 내가 정신질환 진단받으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에 흔히 가서 진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리는 의미는 뭐냐? 한 사람을 문제를 지닌 정신질환자로 진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야, 이 사람 정신질환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닌 바로 마음의 아픔, 정신적 아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이해야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를 돕기 위한 치료적 틀을 세우는 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진단을 내려야 어떻게 치료할지, 그 아픔의 본질은 뭔지, 그 어떻게 치료할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참 멀리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진단 분류는 뭐냐면 두 번째, 바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연관된 거예요. 되게 무섭네.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 아니야? 조현병이라고?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조현병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 이렇게 무서운 질병 우리가 앞서서 그걸로 발전하기 전에 막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조기 정신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조기 정신증인데 그럼 정신증은 뭐냐? 바로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정신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정신증은 발현되는 증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유사해요. 그런데 잘 파고 들어가면 세부적인 임상 양상 등은 상당히 다 다릅니다. 이질적이에요. 이런 여러 질환들이 조현병부터 아주 다양한 진단명들이 합쳐진 것을 정신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신증은 뭐냐? 바로 생각, 감각, 기분,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질환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기 정신증, 그럼 조기가 뭐예요? 바로 이른 나이에, 한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정신증을 조기 정신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럼 나이를 이렇게까지 구분했냐? 예. 더 심각한 단계인 조현병으로 가기 전에 빠른 시기에 진단을 내리고 빨리 알아내서 빨리 개입하자, 빨리 치료하자.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예, 정신증의 초기 단계에서 빨리 알아내서 빨리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이 있거나 또 주변에 이런 아픔을 가진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빨리 치료해주면 얼마든지 좋은 치료적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기정신증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 바로 첫 번째, 생각의 변화입니다. 예, 집중하기 어렵고요. 한두 가지 생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어져요.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껴져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자, 또 되게 핵심적 증상입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또 하나, 내가 내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생각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증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고라고도 하죠. 또 흔치 않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건 뭐냐? 생각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이 흔히 말해서 내 뒷담화를 까는 것 같아.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기정신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기분의 변화가 오기도 해요. 근데 기분의 변화는 많은 정신질환에서 기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조기정신증에서도 기분의 변화가 와요. 특히 매우 흥분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잘 낸다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웃거나 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기타 여러 기분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체의 변화가 올 수 있는데요.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설친다든지 식사를 전보다 적게 한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피곤하게 느낀다든지 에너지가 막 저하됐다게 무기력하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흔치 않지만 신체가 잠시 변형된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어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활동량이 특별히 준다든지 그리고 바로 말 중에서 성적인 내용 아니면 좀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개방적으로 노골적으로 한다든지 전과 다르게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매우 느린 행동을 한다든지 외모나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상당히 지저분해진다든지 또 공격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변화인데요. 바로 감각, 지각, 바로 우리 오감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바로 청각과 관련된 변화가 흔히 발견됩니다. 청력이 민감해지면서 소리가 매우 크고 날카롭게 들림. 내 내면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듯 들릴 때가 있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말을 들음. 흔히 환청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환청은 마치 가짜 목소리 같죠. 그러나 이걸 경험한 친구들은 저에게 말해요. 선생님,
진짜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아서 찾아보는데 아무도 없대. 실제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때로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듯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예. 이 증상들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증상이 바로 아까 생각의 변화.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든지, 나를 뒷담화를 까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의 변화가 온다든지, 바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실제로 부르는 사람은 없는데,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들린다든지, 이 두 가지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기정신증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래요. 정신과에 꼭 방문해서 약물 치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약 먹으면 많은 문제가 벌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됐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맞는 약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특히 조기정신증은 잘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조현병이라든지 다른 정신병적 장애로 옮아갈 수 있습니다. 더 발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저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약 말고 다른 치료는 없을까? 예, 많습니다. 약만 치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가 이 질병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증상 진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여러 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 스스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나 다른 가족을 상대로 실시하는 가족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치료를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내가 잘 모르겠다. 이 강의를 들었는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 정신과 가자니 아직도 난 꺼려진다. 그럴 땐 여러분, 바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찾아가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정신과에 될 정도냐? 내가 조기정신증 맞나요?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 아닌가요? 아니면 난 정상 아닌가요? 심지어 나 진짜 정신적으로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 내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정신과 간다고 판단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때는 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